파출 부가족을 인간 취급 안 했던 재벌 가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사이다. 사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를 못 보셨다면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김 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 순옥 씨의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를 움켜쥐었지요. 서혜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김 회장이 파출부 출신인 순옥 씨를 배신하고 빌런 중에 빌런 서승만의 손을 잡았다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하죠. 서혜윤은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처럼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순옥 씨의 턱 밑까지 다가왔답니다. 박순옥,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그냥 운 좋은 장사꾼일 뿐이야. 김 회장님이 너 같은 근본 없는 여자랑 끝까지 갈 줄 알았니? 세상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이제 내가 가진 그 금싸라기 땅들 우리 재단으로 다 귀속됐어. 넌 이제 알거지라고. 서혜윤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순옥 씨는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는 듯했습니다. 지훈이도 만수 씨도 당황해서 순옥 씨를 부축하려 달려왔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웅장하게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김 회장이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허허, 서 사모님. 내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에 그렇게 기뻐하시니 내가 다 민망하구먼. 김 회장의 등장에 서혜윤은 반색하며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여기 이 여자, 이제 끝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재단 합병 절차 마무리해 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김 회장은 서혜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더니 순옥 씨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서혜윤이 흔들어대던 그 서류를 뺏어들더니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쫙쫙 찢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 사모님, 아니, 서혜윤 씨. 사람이 욕심이 눈을 가리면 글자를 못 읽는다더니 딱 그 꼴이군. 그 서류 하단을 다시 보게나. 본합의는 서승만 이사장의 횡령 및 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무효가 되며 모든 권한은 박순옥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특약 조항 말이야. 서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옥 씨와 김 회장이 처음부터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거든요. 서승만 일가가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김 회장의 자산을 탐낼 것을 미리 알고 가짜 서류를 미끼로 던져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실토하게 만든 것이었죠. 자,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인가? 순옥 씨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황금색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죠. 서혜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학재단 이사장실의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서혜윤 씨,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학재단.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내가 대주주 지분을 모두 인수했어. 다시 말해, 이제 내가 그 학교의 이사장이라는 소리야. 연 회장은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순옥 씨는 아들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강백호와 그를
붙잡고 오열하는 서혜윤 앞으로 다가갔지요. 30년 전 아들의 교복을 찢고 퇴학 통보서를 내밀며 비웃던 그들의 모습이 순옥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가해 학생 강백호는 학교 폭력 및 마약 투약 혐의로 즉시 퇴학을 처분합니다. 또한 이를 방조하고 권력을 남용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 관련자들 전원을 파면 조치하겠습니다. 안 돼. 내 아들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박순옥,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서혜윤은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순옥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배치된 경호원들의 의해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죠. 전생에서 지훈이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그 학교 운동장의 찬바람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서혜윤 일가의 가슴팍에 고스란히 꽂히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지훈의 멍든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엄마가 약속했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생에 그 억울했던 꼬마 아이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뱀의 꼬리를 밟았을 뿐이었죠. 머리를 지식여버리기 위한 순옥 씨의 다음 시선은 서혜윤의 남편이 운영하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강산 건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강산 건설이 진행하는 신도시 공사 현장. 거기서 우리 만수 씨가 당했던 그 눈물 만 배로 갚아줘야죠. 만수 씨는 단단해진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JS 유통회장 최만수입니다. 지금 즉시 강산건설에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유통망을 전면 차단하십시오. 단 한 개의 못도 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이제 빌런들의 돈줄이 완전히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혜윤 일가는 이제 돌아갈 집조차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던 서혜윤이 마지막 발악으로 순옥 씨의 남편 만수 씨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 퍼런 흉기가 들려 있었고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살인귀의 그것과 같았답니다. 쾅, 끼익,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에 국도에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 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뒤집혔고 바퀴 하나는 허공에서 애처롭게 헛돌고 있었죠. 자욱한 매연 사이로 비틀거리며 내린 여자는 다름 아닌 서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뜩였고 손에 쥐어진 흉기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최만수, 박순옥,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우리 백호가 감옥에 갈 일도 우리 집이 망할 일도 없었어. 다 같이 죽어버려. 서혜윤이 광기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뒤집힌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만수 씨를 향해 칼날을 치켜든 그 찰나였죠. 갑자기 수십 대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서혜윤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서혜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니까.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순옥 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지 뭡니까? 순옥 씨는 서혜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남편의 차에 특수 GPS와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거죠. 순옥 씨의 뒤로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경찰들이 에워싸듯 나타났고 서혜윤은 드제야 자신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걸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순옥, 제발, 제발 살려줘. 내가 미쳤었나 봐. 응? 우리 남편 건설사 부도만은 막아줘. 너 돈 많잖아. 서혜윤은 조금 전에 기세는 어디 가고 흙바닥을 기며 순옥 씨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그 손을 냉정하게 걷어찼죠. 전생에서 만수 씨가 비 오는 날 그 대문 앞에서 겪었던 수모를 생각하면 이건 시작도 안 한 셈이었거든요. 부도? 걱정 마. 내 남편 회사 강산건설 이미 내가 인수했으니까. 이제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살던 그 으리으리한 저택도 내가 걸친 그 비싼 옷들도 전부 다 압류됐다는 소식. 아직 못 들었니? 순옥 씨의 말에 서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건설사 사모님으로 군림하며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던 그녀가 단 하루 만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것이죠. 하지만 순옥 씨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답니다. 순옥 씨는 비서가 건네준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따더니 자신의 구두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내 구두가 좀 더러워졌네? 혜윤아, 내가 예전에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었지? 가난한 주제에 고급 커피 마셔보니 어떠냐고 했었나? 자, 이제 내 차례야. 내 발등에 묻은 이 커피, 내가 핥아서 깨끗하게 치우면 내 남편 형량이라도 좀 줄여줄지 생각은 해볼게. 세상에나, 여러분, 서혜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르르 떨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서혜윤은 결국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순옥 씨의 구두를 향해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 처참한 굴욕의 순간을 지켜보며 순옥 씨는 가슴속 깊이 맺혀 있던 30년 전의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됐어. 그만해. 냄새나니까. 순옥 씨는 서늘하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출된 만수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만수 씨는 큰 부상은 아니었죠. 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순옥 씨,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순옥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이제 우리 가족 괴롭히던 악마들은 다 지옥으로 갔어요. 서혜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압송되었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감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평생을 보내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서혜윤 일가가 살던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 재단 건물을 세우기로 했죠.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순옥 씨 가족은 7성급 호텔에서 지훈이의 전교 1등 축하와 가문의 승리를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순옥 씨의 비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혜윤이 이송 도중에 사라졌답니다. 순옥 씨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미쳐버린 여자가 행방불명이라니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파티장에 불이 꺼지던 그 순간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웃음꽃이 튀던 7성급 호텔 연회장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니 이게 대체 웬 날벼락입니까?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떼진 유리잔 소리가 고막을 찔러댔죠.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을 뚫고 거대한 케이크 속에서 괴물 같은 형체가 튀어나온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오물범벅이 된 옷, 그리고 광기에 타오르는 눈빛.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 귀신 같았답니다. 바로 탈주한 서혜윤이었죠. 그녀는 품 안에서 번뜩이는 흉기를 꺼내 들고는 우리 지훈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박순옥, 내가 내 아들을 뺏어갔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잃는 기분이 어떤지 내가 알려주마. 서혜윤의 칼날이 지훈의 가슴팍을 향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던 그 찰나 여러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옥 씨가 누굽니까? 일조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면서 그녀가 가장 먼저 산 것은 땅도 주식도 아닌 바로 가족의 안전이었거든요. 지훈아, 움직이지 마라. 순옥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지자마자 지훈의 옷깃에 달린 작은 센서가 작동하며 눈부신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번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앞을 볼 수 없게 된 서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죠. 그와 동시에 연회장 천장에서는 수십 명의 특수 경호원들이 줄을 타고 내려와 삽시간에 서혜윤을 제압해 버렸답니다. 다시 조명이 켜진 연회장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내빈들 사이로 초라하게 굴복한 서혜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죠. 순옥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혜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서혜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답니다. 혜윤아, 내가 잊은 게 하나 있구나. 내가 가진 이 1조라는 돈의 무게가 고작 내 칼날 하나에 무너질 것 같았니? 내가 이 돈으로 정재계의 눈을 샀고 전 세계의 정보를 샀어. 내가 교도소 담장을 넘는 순간부터 너는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쥐새끼에 불과했단 말이다. 순옥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서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탈출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밖으로 끌어낸 거야.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 그리고 마지막 살인 미수 증거까지 확실하게 완성하려고 말이지. 이제 너는 대한민국 그 어떤 변호사도, 그 어떤 권력자도 고아줄 수 없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순옥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혜윤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순옥 씨는 이미 서혜윤이 매수하려던 간수들, 그녀를 숨겨주려던 조력자들을 전부 돈으로 미리 포섭해 두었던 겁니다. 서혜윤이 자유라고 믿었던
그 모든 길은 사실 순옥 씨가 설계한 거대한 감옥의 복도였던 셈이지요. 서혜윤은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자리에는 흩뿌려진 케이크 잔해와 깨진 유리 조각들만이 남았죠. 순옥 씨는 그 난장판이 된 파티장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지훈아, 놀라지 않았니? 만수 씨와 지훈이가 달려와 순옥 씨를 안았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순옥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우리 이제 예전처럼 평범하게, 아니,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거지? 순옥 씨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일조라는 불을 가졌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따뜻한 온기 하나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복수의 끝은 단순히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한 법입니다. 며칠 뒤 순옥 씨는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혜윤이 감옥에 가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러야 할 장소를 마련하라고 말이죠. 그곳은 화려한 호텔도 차가운 유치장도 아니었습니다. 계단 밑에서부터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 여러분도 그 냄새 아시죠? 장마철만 되면 벽지가 울고 바닥에선 정체 모를 물이 배어 나오던 그 지긋지긋한 지하방 말이에요.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주름잡으며 떵떵거리던 서혜윤과 그녀의 남편 강 회장이 이제는 수갑 대신 포승줄에 묶인 채 그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쥐가 찍찍거리며 지나가고 천장에선 하수구,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으로 말이죠. 여보, 여기가 대체 어디야? 우리가 왜 이런 구역질 나는 곳에 들어와야 해? 서혜윤이 코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뒤에서 밀어붙이는 수사관들의 손길은 냉정하기만 했죠. 마침내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그들이 마주한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사방이 곰팡이, 꽃으로 뒤덮인 좁아터진 방 한가운데 눈부시게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순옥 씨가 꼿꼿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 화려한 드레스와 이 초라한 방의 대비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서혜윤은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었죠. 어서 와, 혜윤아. 우리 집은 처음이지. 아,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에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던 바로 그 방이야. 순옥 씨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가리켰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달력은 순옥 씨가 회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그날에 멈춰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 남편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끙끙 앓았고 내 아들 지훈이는 누명을 쓰고 돌아와 밤새 소리 없이 울었어. 내가 던진 그 푼돈에 내가 퍼부은 그 멸시에 우리 가족 영혼이 갈갈이 찢겼던 곳이지. 어때? 직접 들어와 보니 살만한 것 같니? 강 회장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 회장님, 제발.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재산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제발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순옥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발치에 낡은 행주 하나를 던졌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이제 여기가 당신들의 유일한 집인데 내가 이 건물을 통째로 샀거든. 그리고 당신들 전 재산 몰수되면서 갈 곳 없어진 거.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야. 아, 물론 공짜는 아니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건물 전체 화장실을 맨손으로 닦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거든. 내가 예전에 당신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서혜윤은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난 사모님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똥물을 닦아. 차라리 죽이란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벌레처럼 무시하던 사람의 발밑에서 똑같은 고통을 평생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순옥 씨는 서혜윤의 턱 끝을 우아하게 치켜올리며 마지막 낙인을 찍듯 속삭였답니다. 혜윤아, 너는 이제부터 파출부 서씨로 불리게 될 거야. 내 아들 백호는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거고, 너는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내 구두를 닦아야 해. 이게 바로 내가 지은 죄의 무게란다. 순옥 씨는 미련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서혜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옥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계단을 올라와 마주한 세상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만수 씨와 지훈이가 화창한 하늘 아래서 그녀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3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차에 올라타려던 순옥 씨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었죠.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순옥 씨에게 의문의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순옥 회장님, 김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라고 하신 진짜 유산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오직 박 회장님께만 공개하라고 하신 비밀 장부입니다. 김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니요? 그리고 진짜 유산이라니? 순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순옥 씨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고 말았답니다. 그건 돈이나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여러분. 지난번 그 비밀 장부 이야기에 다들 밤잠 설치셨죠? 우리 순옥 씨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니. 저도 대본을 쓰면서 손이 다 떨리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순옥 씨의 하나뿐인 친오빠 박순철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빠가 사실은 서승만 이사장의 돈 세탁을 돕던 신복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똑똑한 순옥 씨가 회귀한 뒤로 오빠의 행방을 미리 찾아내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를 설득해 서승만의 비리를 캐는 내부 첩자로 역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님의 장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지요. 자, 이제 배신자들까지 다 정리되었으니 진짜 사이다. 복수의 끝판왕을 보러 가실까요? 볕이 잘 들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거친 수세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벅벅, 벅벅. 한때 최고급 스파에서 관리받던 서혜윤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락스물에 불어 터져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녀는 지금 순옥 씨가 소유한 퀸즈 타워의 화장실 청소를 맡고 있었답니다. 60대 노년의 순옥 씨가 전생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그 일상을 이제 서혜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지요. 아, 못해. 정말 못하겠다고. 내가 왜 똥물을 닦아야 해. 박순옥, 이 독한 년. 차라리 날 죽여. 혜윤이 화장실 바닥에 수세미를 내팽개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소뿐이었죠. 마침 화장실 문이 열리며 우아한 정장 차림의 순옥 씨가 들어왔거든요. 순옥 씨는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서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전생에 서혜윤이 순옥 씨를 보던 그 눈빛과 똑 닮아 있었답니다. 혜윤아, 목소리가 너무 크네. 밖에서 손님들이 다 듣겠어. 그리고 여기 구석에 물때 이거 어쩔 거니? 내가 어제도 말했지. 내 눈은 장식으로 달린 게 아니라고. 순옥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혜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순옥 씨에게 퍼부었던 그 대사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터질 노릇이겠어요? 순옥 씨는 천천히 다가가 혜윤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바로 서혜윤의 아들 강백호가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내 아들 백호가 보내온 거야. 매일같이 울면서 꺼내달라고 난리라더구나. 그런데 어쩌니? 내가 가로챘던 그 수많은 피해 학생들의 눈물이 백호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서 아마 평생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안 돼. 백호는 안 돼. 순옥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내 구두라도 핥을게. 우리 아들만은 제발 살려줘. 서혜윤은 자존심도 다 버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려 순옥 씨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락스 냄새 진동하는 그 바닥에서 한때 여왕이라 불리던 여자가 파출부의 발밑을 기는 꼴이란 참으로 인생 무상이지 뭡니까. 하지만 순옥 씨는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혜윤아,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는 거야. 나는 그저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게 도와줄 뿐이지. 아, 그리고 내 남편 강 회장은 지금 지하 하차장에서 상자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더구나. 가서 파스라도 좀 붙여주지 그래? 물론 근무 시간 끝나고 말이야. 순옥 씨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서혜윤은 홀로 남겨진 화장실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요. 박순옥 여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 처절한 오열 소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순옥 씨는 건물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남편 만수 씨와 아들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지훈이는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딛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만수 씨는 아내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당신 얼굴이 오늘따라 참 고우네. 만수 씨의 다정한 말에 순옥 씨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들, 가난의 냄새,
모멸감의 상처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순옥 씨는 다시 태어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난을 딛고 일어선 우리 가문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옥상 정원으로 한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 올라왔습니다. 순옥 씨의 비서였죠. 그의 손에는 해외에서 온 긴급 전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서승만 이사장이 해외로 빼돌렸던 비자금의 일부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움직이는 배우가 지금 이 건물 입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순옥 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직도 잔당이 남아있다니요? 도대체 누가 감히 이 완벽한 승리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걸까요? 모니터 속 화면이 흔들릴 때마다 순옥 씨의 심장도 함께 덜덜 떨렸답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요? 화면 속에 찍힌 저 젊은 사내의 얼굴, 오뚝한 콧날이며 단단한 턱선, 심지어 살짝 처진 눈매까지 우리 지훈이를 판에 박은 듯 닮았으니 말입니다. 곁에 선 여자는 또 어떻고요? 서승만의 숨겨진 여인이라 자칭하는 장 여사라는 여자가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여보, 저게 대체 누구예요? 왜 저 사람이 우리 지훈이랑 똑같이 생긴 거죠? 만수 씨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평생 순옥 씨만 바라보고 살아온 우직한 남편이었지만 저토록 닮은 아이가 나타나니 본인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지요. 순옥 씨는 차오르는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30년 뒤의 기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서승만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순옥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서승만이 감옥에 가기 전 순옥 씨 가문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 위해 파놓은 마지막 덫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수 씨, 지훈아, 흔들리지 마라. 저건 가짜야. 서승만이가 우리 가족의 신뢰를 깨뜨리려고 보낸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야. 순옥 씨의 단호한 선언과 동시에 옥상 정원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그 여자, 장 여사가 그 지훈이를 닮은 사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연회장에 모여있던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장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가련한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박순옥 회장님, 당신이 아무리 돈으로 세상을 다 가졌어도 천류는 저버릴 수 없는 법입니다. 여기 이 아이, 당신 남편 최만수 회장이 젊은 시절 저와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입니다. 지훈이랑 저렇게 닮은 걸 보고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사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진짜 닮았네. 최 회장님도 남자였구먼. 박 회장이 저걸 어떻게 견딜까? 하는 추잡한 속삭임들이 공기를 어지럽혔죠. 만수 씨는 억울함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나는 저런 여자 모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사람들의 의심은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지훈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변호사가 된 지훈의 발걸음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죠. 지훈은 자신과 똑 닮은 사내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참으로 정교하게 만드셨군요. 얼굴, 골격이며 근육의 움직임까지. 서승만 이사장이 해외 비자금을 쏟아부어 성형수술로 만들어낸 가짜를 데리고 와서 천륜을 논하시다니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일침에 장 여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지 않고 지훈의 뺨을 때리려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죠. 내가 감히 형한테 무슨 버릇이냐. 이 아이의 유전자 검사지라도 보여줘야 믿겠느냐? 검사지? 아, 그 가짜 서류 말씀이십니까? 이미 저희 쪽에서 당신들이 매수한 검사 소장과 그 뒤를 봐준 서승만의 비자금 흐름을 다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나설 차례인 것 같네요. 지훈은 품 안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띄우자 서승만의 내연녀라 주장하던 장 여사가 사실은 지방 연극 극단 출신의 무명 배우이며 곁에 선산에는 서승만이 고아원에서 선발에 수차례 성형수술을 시킨 대역이라는 증거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지훈의 사진을 붙여놓고 얼굴을 깎아내던 소름 끼치는 광경이 온 세상에 생중계된 것이지요. 이럴 수가. 이건 모함이야. 장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순옥 씨가 배치한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꽉 붙잡았습니다. 순옥 씨는 우아하게 다가가 장 여사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죠. 서승만한테 전해라. 죽은 사자의 이빨은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고. 내가 감히 내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고 내 아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들어? 내가 갈 곳은 서혜윤이 있는 그 지하방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감옥이 될 거야. 장 여사와 가짜 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제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박순옥 회장이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 하며 칭송이 이어졌죠. 순옥 씨는 남편 만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해받아 속상했을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듯 말이죠. 만수 씨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 뻔했어. 지훈은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의는 돈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됐어요. 제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힘을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쓸게요. 순옥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65세 파출부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가문의 어머니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니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파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순옥 씨 가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적은 사라졌고 찬란한 미래만이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가 순옥 씨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언가 심각해 보였죠. 어머니, 서승만의 비자금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승만이 30년 전부터 꾸준히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해 왔는데 그 수취인의 이름이 어머니가 회귀하시기 전 돌아가셨던 외할머니의 이름과 같습니다. 순옥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덜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라니요? 서승만이 왜 죽은 우리 엄마에게 돈을 보냈단 말입니까? 여보, 나 오늘 정말 예뻐요? 거울 속에 내가 꼭 딴 사람 같아서 자꾸만 눈물이 나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7성급 호텔의 신부 대기실. 순옥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답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 위로 촘촘히 박힌 다이아몬드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30년 전 단칸방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식도 제대로 못 올린 채 시작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세월. 남편 만수 씨가 대달일 하느라 땀범벅이 된 옷을 입고 미안해, 순옥아. 내가 꼭 호강시켜 줄게라고 약속했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순옥 씨, 당신은 내 눈에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였어.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이 1000배 만배는 더 눈부시다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만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전생에서 허리가 굽고 택배 상자에 치여 살던 그 구부정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된 만수 씨는 이제는 백발조차 우아한 신사가 되어 순옥 씨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소금물과도 같았죠. 여러분,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억만장자가 된 순옥 씨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인생 2회차의 금혼식이자 황혼의 재혼식이었답니다. 연회장 밖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서서 축하를 건넸고 입구에는 순옥 씨가 그동안 남몰래 도와준 수많은 장학생과 어려운 이웃들이 고낸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셔야 해요. 늠름한 아들 지훈이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 팔짱을 끼었습니다. 억울하게 퇴학당했던 소녀는 이제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가 되어 부모님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죠. 지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순옥 씨와 만수 씨가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천 발의 꽃가루가 눈처럼 쏟아졌답니다.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 속에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순옥 씨는 그 환호성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귀환을 느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우리 지훈이가 웃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아이가. 순옥 씨는 지훈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생에서 지훈의 찢어진 교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지하방의 기억이 이제는 이 화려한 연회장의 빛 속에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순옥 씨가 평생 락스 냄새 맡으며 닦았던 그 대리석 바닥은 이제 그녀의 발밑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시계 절정에 달했을 때 순옥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청중을 둘러보았죠. 그곳에는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순옥 씨가 일부러 초대한 시장통 상인들과
파출부 동료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평생 파출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쉰내 난다 무시당하고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던 못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섰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순옥 씨의 진심, 어린 연설의 연회장은 삽시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어머니였거든요. 만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순옥 씨,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고마워.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꼭 내 아내가 되어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결혼식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순옥 씨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갑질에 눈물 흘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제2의 박순옥들이 살고 있겠죠. 순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시작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한 파티가 끝나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순옥 씨의 침대 위에 의문의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꽃다발 사이에는 아주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죠. 순옥아, 결혼 축하한다. 내가 지켜낸 가정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제 내 빚도 조금은 덜어낸 것 같아 다행이다. 순옥 씨는 편지의 필체를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30년 전 세상을 떠난 친정엄마의 글씨였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 날짜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던 거야? 눈부시게 화려한 스위트룸의 정적 속에서 순옥 씨의 흐느낌이 낮게 깔렸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낡은 가계부, 그리고 그 안에 끼워진 빛바랜 계약서 한 장. 거기엔 믿기 힘든 사실이 적혀 있었죠.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평생을 바쳤던 친정엄마가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적선지상의 기록을 하늘과 계약하듯 남겨두셨던 겁니다. 내 딸 순옥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내 생의 모든 복을 딸에게 주소서. 그랬던 것이지요. 순옥 씨가 22살로 돌아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덕을 쌓았던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시간을 되돌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지요. 순옥 씨는 엄마의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그 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이제 내가 그 복을 온 세상에 다시 돌려줄게. 다음 날 아침, 순옥 씨는 남편 만수 씨와 아들 지훈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인 5천억 원을 출연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재단인 순옥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포했지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당했던 것처럼 돈과 권력 앞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팀, 그리고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무한 장학금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여보,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그 돈이면 우리 3대가 아니라 100대가 넘게 호의호식하며 살 텐데. 만수 씨의 물음에 순옥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 씨, 우리 지하방에서 살 때 기억나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수조 원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한 번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손이 되어줘야죠. 재단 설립 소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파출부 출신 회장이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다. 는 뉴스가 연일 도배되었고 전 국민적인 찬사가 쏟아졌죠. 순옥 씨는 재단 개소식 날 화려한 정장 대신 예전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소박한 차림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재단의 이름을 엄마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이 부는 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이 뿌린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 가난하다고 해서 꿈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순옥 씨의 진심, 어린 연설에 수천 명의 시민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그 곁에서 검사복 대신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억울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만수 씨는 전국의 물류망을 동원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 배달 캠페인을 진두지휘했지요. 가문 전체가 세상을 치유하는 거대한 사랑의 기계가 된 것 같았답니다. 한편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연명하던 서혜윤은 TV 너머로 비치는 순옥 씨의 찬란한 모습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였어야 해. 내가 가졌어야 할 영광인데. 그녀는 여전히 남을 탓하며 괴로워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녀가 닦아놓은 깨끗한 화장실 바닥 위로 순옥 씨가 지원한 장학금을 받고 희망에 부푼 아이들이 밝은 웃음을 지으며 지나갈 뿐이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아름다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 2회차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부귀영화보다 귀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세상에 뿌린 수많은 희망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광경을 보며 말이죠. 순옥 씨는 이제 60대의 평온한 황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정원에서 노을을 감상하고 있는데 아들 지훈이가 상기된 얼굴로 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타임 캡슐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재단 부지를 공사하다가 땅속 깊은 곳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회귀하시기 직전에 묻어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도저히 믿기 힘든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순옥 씨는 지훈이가 건넨 타임캡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본 순간 순옥 씨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옥 씨가 회귀하기 전 65세의 나이로 쓰러졌을 때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30년 전 과거의 땅 속에 미래의 사진이 들어있다니요.
타임캡슐 속에서 나온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마지막 임무라는 글귀를 본 순옥 씨는 한참 동안이나 정원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어깨를 짚었을 때야 비로소 순옥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죠. 여러분, 그 마지막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진 뒷면, 깨알같이 적힌 글자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던 순옥 씨의 입가에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옥아, 이 사진을 발견했다면 너는 이미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이겼을 게다. 마지막 임무는 거창한 게 아니란다. 이제 그만 내 어깨에 짊어진 복수라는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너 자신으로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 2회차의 진짜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회귀하기 전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65세의 순옥 씨가 22세의 순옥 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던 셈이지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평범한 하루에서 온다는 그 깊은 깨달음 말입니다. 순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기도와 자신의 의지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삶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해진 기분이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 가문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평창동의 대저택 정원. 오늘은 순옥 재단의 장학생들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대거 합격했다는 낭보가 전해진 날이랍니다. 만수 씨는 아침 일찍부터 손수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원 바비큐 준비에 한창이었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가 된 아들 지훈이는 이제는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호랑이 검사가 되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애교 많은 막내 아들이었답니다. 지훈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정원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오늘 재단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절 보더니 고개를 못 들고 우시더라고요. 서혜윤 씨 맞죠? 순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혜윤은 이제 순옥 씨가 세운 재단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매일같이 바닥을 닦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예전에 순옥 씨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고 락스 냄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순옥 씨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조차 아까울 만큼 순옥 씨의 현재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서혜윤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바닥 위를 순옥 씨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희망찬 발걸음으로 뛰어다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서늘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지훈아,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남을 죽이기 전에 나를 먼저 죽이는 법이란다. 이제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단다.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니까. 순옥 씨의 현명한 말에 지우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만수 씨가 자, 이제 고기 다 익었어. 얼른들 와서 먹어. 하고 소리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맹물에 밥을 말아 먹던 시절 고기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나던 그 지하방의 기억은 이제 전생의 꿈처럼 아득해졌죠. 지금 그들 앞에는 정성껏 차려진 진수성찬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순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억울함을 품은 채 눈을 감았겠지요.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들을 벌주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 2회차에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었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순옥 씨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혜윤이 오늘 아침에 닦아놓았다는 거실,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실 정도로 매끈하고 깨끗했죠. 순옥 씨는 그 깨끗한 바닥을 사뿐사뿐 밟으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고단함에 찌든 파출부가 아니었습니다. 품이 있고 단단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진정한 여왕이었죠. 순옥 씨는 창밖의 붉은 노을을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인생이야. 고맙다, 순옥아. 참 잘 살았다. 바람 끝에 실려온 꽃향기가 순옥 씨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뒤에서 만수 씨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지훈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찬란한 황금빛 행복만이 남은 순간이었죠. 대물림되던 가난의 사슬을 끊고 눈물로 쌓아 올린 정의의 탑 위에서 순옥 씨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맞이했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순옥 씨처럼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1조 원보다 값진 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순옥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빛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